2026년 2월 11일 오늘 보내주신 자료들 가지고 시장 분석 시작해보죠. 어젯밤에 미국 증시가 그 소매 판매 지표 때문에 좀 흔들렸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 증시도 이거 좀 걱정된다 하셨을 것 같았을 것 같은데 그런데 웬걸요 코스피랑 코스닥이 둘 다 빨간불을 켜면서 끝났어요. 오늘 분석의 핵심 질문은 바로 이거죠. 왜 미국이랑 우리 증시가 이렇게 정반대의 길을 갔을까? 오늘 저희는 이 질문의 답을 찾아서 시장 표면 아래에서 진짜 돈이 어디로 흘러갔는지 그 거대한 흐름을 한번 같이 따라가 볼 겁니다. 맞아요. 오늘 자료들을 쭉 보면서 제가 발견한 가장 흥미로운 점이 뭐냐면요. 지수는 올랐는데 하락한 종목 수가 상승한 종목 수랑 거의 비슷했다는 거예요. 정말요? 네. 이게 바로 오늘 시장의 핵심이죠. 지수만 보면 시장이 아주 좋아 보이는데 네네. 겉으로만 보면요. 실제로는 소수의 특정 테마가 지수를 그냥 멱살 잡고 끌어올린 뭐랄까 일종의 착시 현상이 나타난 하루였어요. 그래서 오늘 저희의 임무는 그 착시를 걷어내고 시장을 실제로 움직인 그 소수정에 대체 누구였는지 그리고 왜 그들에게 돈이 몰렸는지 그 속사정을 파헤쳐보는 겁니다. 그 소수 정예 정말 궁금한데요. 그럼 그 첫 번째 주인공부터 바로 만나보죠. 오늘 자료에서 가장 눈에 띄는 단어는 단연 초전도체였어요. 솔직히 작년에 워낙 시끄러웠던 테마라 또 시작이네 싶었는데 이번엔 분위기가 좀 다른 것 같더라고요. 마이크로소프트, MS가 직접 나섰다는 게 이게 사실인가요?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게 바로 오늘 초전도체 관련주들이 폭등한 이유죠. 서남, 모비스, 파워로직스 같은 종목들이 전부 다 들썩였어요. 이게 단순히 새로운 기술이다, 이런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아니라 마이크로소프트가 AI 데이터 센터의 엄청난 전력 소모, 이걸 감당하려고 고원 초전도체 케이블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는 아주 구체적인 뉴스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AI 때문에 전기가 너무 많이 필요해졌고 그 전기를 손실 없이 보내기 위한 해결책으로 초전도체가 다시 소환된 거군요. 이게 뭐 AI가 낳은 또 다른 나비 효과라고 봐야 할까요? 정확합니다. AI 시대의 가장 큰 병목 현상 중 하나가 바로 전력이거든요. 데이터 센터 하나가 중소도시 전체가 쓰는 만큼의 전기를 먹어치우는데 지금의 구리 케이블로는 보내는 과정에서 열 때문에 전력 손실이 너무 커요. 네, 그쵸. 이걸 물이 새는 수도관에 비유할 수 있죠. 비유가 확 와닿네요. 근데 초전도체 케이블은 이 손실을 거의 0으로 만들어주는 말 그대로 물이 새지 않는 완벽한 수도관인 셈이에요. 마이크로소프트가 여기에 주목했다는 건 이 기술이 더 이상 연구실 안의 꿈이 아니라 산업 현장의 시급한 문제 해결책이 될 수 있다는 아주 강력한 신호죠. 와, 물이 새지 않는 수도관이라니. 정말 확실하게 와닿네요. 그런데 이렇게 뉴스가 터질 때마다 관련주들이 막 급등락을 반복하잖아요. 이런 테마에 만약에 관심이 있다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접근하는 게 현명할까요? 무작정 따라 들어갔다가 물리기가 십상일 것 같아서요. 좋은 질문이에요. 결론부터 말하면 추격 매수는 정말 위험해요. 이런 테마는 변동성 자체가 수익 모델인 사람들이 몰려들기 때문에 아주 거칠거든요. 음, 중요한 건 스토리의 생명력을 보는 거예요. AI 인프라 확장이라는 이 거대한 이야기가 살아있는 한 초전도체 테마는 쉽게 죽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 주가가 막 불타오를 때 조급하게 뛰어들기보다는 시장의 관심이 잠시 다른 곳으로 옮겨가서 조정을 받을 때 그때 그 스토리를 믿고 분할해서 접근하는 지혜가 필요하죠. 아, 기회는 분명히 또 올 겁니다. 알겠습니다. 뜨거운 용암이 흐를 땐 피했다가 잠시 식어서 굳어질 때 이게 단단한 땅인지 확인하고 발을 디디라는 말씀이시네요. 자, 그런데 오늘 시장의 에너지가 초전도체에만 쏠린 게 아니었어요. 보내주신 자료를 보니까 바이오랑 원전 쪽도 만만치 않게 뜨거웠거든요. 맞아요. 특히 바이오 섹터는 정말 오랜만에 시원한 소식이 들려왔죠. 에이프릴 바이오가 상한가를 기록했는데 파트너사가 개발 중인 아토피 치료제의 임상 2회 이상 대량과가 성공적으로 나왔다는 소식 때문이었어요. 와, 이 소식 하나가 한미약품이나 셀트리온 제약 같은 다른 바이오주들에도 긍정적인 온기를 불어넣었죠. 바이오주들은 항상 성공할 것이다 라는 기대감으로 움직이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번엔 성공했다는 결과물이 직접 나온 거군요. 바로 그 지점이에요. 이게 바이오 투자의 핵심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사례예요. 막연한 기대감이 아니라 임상 성공이라는 손에 잡히는 데이터가 나왔을 때 시장이 얼마나 강력하게 반응하는지를 보여준 거죠. 그렇군요. 그래서 바이오 기업을 볼 때는 단순히 우리가 이런 신약을 개발하고 있어요, 이 말만 믿으면 안 되고
그 약이 지금 임상 몇 단계에 있는지, 유의미한 데이터가 나오고 있는지 이런 객관적인 팩트를 계속 추적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렇네요. 초전도체가 미래의 필요성이라는 스토리로 움직였다면 바이오는 현재의 결과물이라는 팩트로 움직인 셈이네요. 그럼 원전 테마는 어떤 이야기로 움직였을까요? 이것도 혹시 AI랑 관련이 있나요? 전국을 찌르셨어요. 원전 관련주인 우리기술, 한전산업, 보성파워텍 등이 오늘 강세를 보인 배경에도 바로 AI가 있어요. 아, 또 AI예요. 네, 초전도체 케이블이 전기를 효율적으로 배송하는 문제라면 원전은 그 막대한 전기를 애초에 어떻게 만들 거냐 하는 더 근본적인 문제랑 연결돼요. AI 데이터 센터를 돌리려면 안정적이고 값싼 대규모 전력 공급원이 필수적인데 현재로서는 원자력만한 대안이 없다는 인식이 다시 퍼지고 있는 거죠. 결국 오늘 시장을 달군 초전도체랑 원전, 이 두 테마의 뿌리를 파고 들어가 보면 AI의 엄청난 전기 식템이라는 하나의 키워드가 숨어 있었군요. 와, 정말 흥미로운데요. 맞아요. 특히 최근에는 기존의 거대한 원전이 아니라 도심이나 산업단지 근처에 비교적 안전하게 지을 수 있는 소형 모듈 원전 SMR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어요. 네, SMR. 많이 들어봤어요. 이건 에너지 안보나 탄소 중립 같은 거시적인 정책 방향과도 맞물려 있어서 단기적인 시각보다는 훨씬 긴 호흡으로 봐야 하는 테마라고 할 수 있죠. 자, 그럼 이제 시장의 큰 그림을 봤으니까 현미경을 들고 개별 종목들을 좀 더 깊숙이 들여다보죠. 오늘 상한가를 기록한 종목 중에 코스피의 다스코랑 코스닥의 우리기술을 짚어주셨어요. 우리기술은 방금 이야기 나눈 원전 테마의 핵심주로 이해가 되는데 다스코는 좀 뜬금없어 보이기도 해요. 29.87%나 올랐는데 시장에서는 그 이유를 뭐라고 보나요? 다스코의 급등 배경을 두고 시장에서는 두 가지 해석이 동시에 나왔어요. 하나는 이 회사가 가진 태양광 인프라 사업 역량이 재조명되었다는 거고요. 다른 하나는 조금 엉뚱하게 들릴 수 있지만 북한 인프라 복구 관련 수혜주로 거론되었다는 점이에요. 잠시만요. 태양광은 에너지 테마로 이해가 되는데 갑자기 북한 인프라 복구요? 그건 너무 앞서 나간 상상 아닌가요? 시장에서는 보통 이런 걸 근거 없이 소설 쓴다고 하잖아요. 뭐 구체적인 연결고리가 있었나요? 맞아요. 소설 쓴다는 표현이 딱이죠. 직접적인 뉴스가 나온 건 아니에요. 다만 다스코의 사업 구조를 보면 에너지 사업뿐만 아니라 도로안전시설물 같은 사회간접자본, SOC라고 부르는 공공인프라 사업도 같이 하고 있거든요. 아, 사업 분야가 여러 개군요. 네, 이런 사업 구조 때문에 시장의 상상력을 자극된 거죠. 에너지 테마로도 엮일 수 있고 혹시 남북 관계가 좋아지면 인프라 재건주로도 엮일 수 있겠다. 이런 식의 기대감이 작용한 거예요. 상한가라는 게 꼭 명확한 이유 하나만으로 만들어지는 건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재미있는 사례죠. 그렇군요. 하나의 재료가 아니라 여러 가지 상상력을 자극할 수 있는 사업 구조 자체가 주가를 끌어올린 동력이 된 셈이네요. 반면에 우리 기술의 상한가는 아주 명확해 보이는데요. 네, 우리 기술은 앞서 말씀드린 SMR, 소형 모듈 원전 테마에 가장 직접적인 수혜주로 부각되면서 30% 급등했어요. 원래 원자력 발전소의 두뇌와 신경망에 해당하는 제어 계측 시스템 전문 기업인데 이 기술력을 바탕으로 SMR 분야로 사업을 확장하고 있다는 점이 시장의 주목을 받은 거죠. 결국 오늘의 상한가 종목들은 에너지라는 시장의 가장 뜨거운 이야기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공통점을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이렇게 보니 오늘 시장의 흐름이 한 줄로 쫙 꿰어지는 느낌이네요. 그런데 오늘 자료에서 또 하나 흥미로운 걸 짚어주셨어요. 이런 급등주들하고는 전혀 결이 다른 이야기인데 바로 한미반도체의 배당 공시였어요. 보통주 1주당 800원, 시가 배당률 0.4%. 숫자만 보면 그냥 지나치기 쉬운데 여기에 숨겨진 메시지가 있다고요. 맞아요. 이 공시의 핵심은 숫자가 아니라 방향성과 자신감이에요. 시가 배당률 0.4%는 은행 이자보다도 낮아서 사실 의미 없는 숫자처럼 보이잖아요. 네, 그렇죠. 하지만 정말 중요한 건 총 배당금 규모가 작년보다 11.1%나 늘었다는 점이에요. 아, 배당률이 아니라 배당금 총액의 증가율에 주목해야 한다는 거군요. 그렇죠. 특히 한미반도체 같은 반도체 장비주는 경기를 많이 타는 대표적인 성장주거든요. 이런 회사가 그것도 업황 변동성이 큰 시기에 배당을 두 자릿수 비율로 늘린다는 건 우리 회사 앞으로 돈 엄청 잘 벌 거니까 걱정 마세요 라는 자신감을 시장에 아주 강력하게 보여주는 신호예요.
이건 뭐 어설픈 보도자료 수십 개보다 훨씬 강력한 메시지죠. 확실히 자신감의 표현으로 보이긴 하네요. 하지만 시가 배당률 0.4%는 여전히 너무 낮아서 이걸 보고 들어올 배당 투자자는 사실상 없지 않을까요? 이건 주주 환원이라기보단 좀 상징적인 제스처에 가깝다고 봐야 할까요? 정확해요. 이건 배당주 투자자들을 유인하려는 목적이 아닙니다. 또 다른 핵심은 전략적 판단에 있어요. 회사 측에서 이번 배당이 고배당 기업 주식 배당소득 과세 특례 요건 충족을 고려했다고 밝혔거든요. 그게 무슨 말이죠? 좀 어려운데요? 복잡한 말인데 쉽게 말해서 정부가 추진하는 주주환원 정책에 미리 발을 맞춰서 나중에 세제 혜택 같은 걸 받으려는 전략적인 포석이라는 거예요. 와, 그러니까 단순히 이익을 나누는 걸 넘어서 정보 정책의 방향까지 읽고 영리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거네요. 정말 똑똑한데요. 맞아요. 마지막으로 투자자 입장에서 아주 실용적인 정보도 담겨 있죠. 이 배당을 받으려면 배당 기준일인 3월 7일 주주명부에 이름이 올라 있어야 해요. 주식 거래는 실제 결제까지 이틀이 걸리니까 적어도 3월 5일까지는 주식을 사야 한다는 구체적인 행동 지침까지 주는 셈이죠. 아하. 결국 한미반도체의 이번 공시는 800원짜리 배당이 아니라 성장주의 자신감, 정책을 활용하는 전략, 그리고 친절한 투자 정보라는 세 가지 선물을 한꺼번에 담은 종합 선물 세트 같은 겁니다. 오늘 정말 시장의 여러 얼굴을 본 것 같아요. 미국 시장의 한파 속에서도 AI의 에너지 수요라는 뜨거운 심장을 가진 테마들이 어떻게 시장을 이끌었는지, 그리고 그 안에서 상한가라는 불꽃이 어떻게 피어났는지 명확하게 봤고요. 또 한편에서는 한미반도체처럼 단기적인 불꽃놀이가 아니라 회사의 장기적인 자신감과 전략을 조용히 보여주는 의미심장한 신호도 발견했네요. 시장의 뜨거운 열정과 차가운 이성을 동시에 경험한 하루였죠. 네. 그럼 여기서 마지막으로 오늘 나눈 이야기들을 바탕으로 당신이 한번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던져드리고 싶어요. 오늘 시장은 강력한 이야기의 힘을 명확히 보여줬어요. 초전도체 케이블이 AI 데이터 센터의 미래를 바꿀 거라는 이야기, SMR이 미래 도시의 전력을 책임질 거라는 거대한 서사처럼요. 그리고 그 이야기의 폭발력에 올라타는 투자가 있었죠. 반면에는 꾸준한 배당 증가라는 객관적 데이터로 우리는 튼튼하게 성장하고 있다는 신뢰의 신호를 보내는 한미 반도체 같은 기업도 있었고요. 오늘 이야기를 들어보시니 투자자로서 당신은 이 둘 중 어디에 더 마음이 끌리시나요? 시장이 뜨거운 열기와 차가운 이성 사이에서 나만의 투자 균형점을 어디쯤에 둬야 할지 고민해 볼 좋은 시점이 아닐까 싶습니다.